700에 10만 원인데 보증금 700에 700에 월 10만 원인데 너무 싼데? 방이 3개래요. 너무 싸. 가보니까 지하 3층으로 내려가요. 지하 3층.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생긴 김영춘 팀장입니다. 와. 네, 자기소개 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친한 친구의 또 지인으로 또 소개를 받고 또 연을 이어가게 돼서 또 이 자리에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을 해주셨잖아요. 감사하게. 그쵸. 네. 처음 가입했던 게 화재보험. 네. 카페를 작게 좀 운영하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네. 자영업이라는 게 이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막연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걸 또 알아보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 두세 달 이제 운영을 하다가 보험 가입을 하게 됐고요. 네. 갑자기 왜 가입을 해야지 이렇게 딱 생각이 든 계기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정도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첫 번째가 일단 당시에 정말 그 보험이라는 게 어디든 간에 필요를 했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보험이라는 게 또 이제 까다롭게 보면 한두 곳도 까다롭고 그렇죠. 다 알아볼 시간도 없고 나는 그 우연치 않게 이제 팀장님을 같이 이제 알게 됐고 네. 상담이나 한번 받아보자. 뭐 가입이 여부가 아니라 예. 사실 좀 두려웠거든요. 놀랐네. 자주 연락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죠. 친구의 지인의 또 네. 지인이다 보니까 네. 또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게 저도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네. 말만 하고 결국 사질 않으면은 또 그런 게 좀 나름대로 또 부담이 있거든요. 나도 이제 파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프리하게 전 진짜 없습니다. 네, 부담 없이 얘기나 한번 하자. 편하게 다 알려주겠다 보험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한 3분 5분 뭐 많이 안 걸렸습니다. 그 시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진심으로 하는구나. 이게 네. 보험을 뭐 이렇게 팔려기보다 지인이라는 거 다 떠나서 저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 제가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네. 김영춘이라는 분이 보험에게 맡겨놓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설령 조금 잘못되고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도 또 물어보면은 곧잘 또 자기 일처럼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연락도 안 했는데 오히려 연락이 와갖고 중간에 그래서 오히려 부담을 제가 느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네. 이제 제 입장만 생각하고 고객님 입장을 이렇게 세세하게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좀 알려고도 하는데 이렇게 막 연락을 하는 걸 엄청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왜 전화했지? 나한테 보험 팔려고 그러나? 막 이런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비교 아닌 비교를 하기는 싫은데 이 자리에서 네. 전화가 와. 한 달에 한 번 와서 밥 먹겠다.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네. 그쵸 이게 좀 부담스럽죠. 바쁩니다라고 네. 하고 죄송한데 전화 그냥 안 받고 몇 번. 지금은 연락이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와, 한 3년 4년 연락 오시더라고. 그래도 근데 그건 있어. 꾸준히 꾸준하다. 하시죠. 꾸준하다. 그거는 내가 인정. 네, 그건 꾸준하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꾸준하다고 될 문제는 또 아니거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분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보자라고 하는데 자꾸 회사에 찾아온다 그러고 이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게 훅 들어오면 싫단 말이야. 맞아요. 내 영역으로 훅 들어오면 저 딱 그 스타일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를 제가 그러니 제 스타일을 하는 거예요. 또 전화 안 하는 게 어차피 제가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차가 필요하지 차를 사고 안보험을 가입할 생각이 있다 해도 안 하는 게 본인이 딱 지금 해야겠다 할 때 해야 만족감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얘기해서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고 지금이 제일 싸니까 하라고 해도 안 돼. 결국에는 저 때문에 한 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서로 만족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똑같은 게 뭐냐면은 잔소리를 할 때 부모님이 하는 거는 안 먹혀. 평생 안 먹혀. 그건 나이가 내가 50, 60이 되고 알았어 한다고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만약에 내 주위 사람이나 아니면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조금 필요한데? 라고 뭐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나 그럴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야 그거 내 주위에는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또 바뀐다고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공급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일찍 일어나서 세수해라 양치해라 너 그거 다 안 된다고 얘기가 아무리 안 할 사람이나 관심 없는 사람은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서로 시간 낭비야. 네 맞아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옆에 주위를 보고 누가 크게 뭐 아프거나 다치는 걸 보거나 본인 스스로 나 보험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 든 분을 저도 이제 만나서 기왕 할 거 제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이지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야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나 보험하자 팔아줘 제일 싫어하는 말 팔아주는 게 어딨어 보험 그러니까 이제 영춘이가 사실은 아까 전화 올 법도 한데 안 오는 이유가
그 본인만의 철학을 갖고 네. 고객을 상대하니까 진심으로 네. 그런 부분이 좀 좋고요. 주위에 사실 보험하시는 분들이 없는 분이 다 없잖아요. 그쵸? 많이 없죠. 사실 저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고차 사려고 네, 그러면은 네, 뭐 누구한테 물어보지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되지? 네. 나는 그냥 정말로 저는 똑같아요. 보험이나 차는. 결국에는 내가 적당한 금액에 막연하게 생각한 이 정도면 되겠나? 근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그 다음에 그런 상품에 있어서 좀 실수할 거나 아니면 누락될 게 없는 건지 미진할 것 같아. 그런 거를 좀 옆에서 좀 부담 없이 도와줄 분들이 필요한데 네. 그걸 또 누구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내가 얘한테 살지 안 살지도 결정나는 게 아닌데. 중고차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팀장님 같은 사람을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네. 그냥 살 거고 50만 원 드릴 테니까 제발 좋은 걸로, 그러니까 당신이 살 차로 알아봐 달라고 그냥 처음부터. 돈을 좀 내더라도 그 문제 없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맞아요. 또 신경 쓰고 자책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영춘 담당님하고 이제 네.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아, 이 사람은 돈도 안 줘도 되겠는데 돈 줄 필요가 없죠, 당연히. 저는 이 사람은 돈도 안 가입을 줘도 하는 걸로 수수료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캐릭터라는 건 전에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실제로 상품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 없이 얘기를 또 해주니까. 네, 그렇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어디 가서 바른 말을 할 사람이지 이렇게 틀린 말을 할 사람은 아니다. 만약에 틀린 말을 하더라도 있는 대로 얘기할 사람,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가능한 선에서는 보상이라든지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지.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생겼고, 사실 지인분들은 거의 없어요. 맞아요. 대부분은 다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고객님들인데, 하다 보면은 실수라는 게 생기기는 해요. 거의 잘 안 있지만. 그렇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경 안 쓰고 스트레스 안 받고, 여기 그러려고 가입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저 때문에 신경 쓰는 게 생기면 정확하게 인정하고, 오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고 다시는 안 생기도록 이제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물어보실 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한번 대부분이에요. 물어보면 그죠, 이제 가입을 해야겠다. 아니면 안 하면 좀 미안한가 이런 분들이 있고, 애초에 이런 표현 좀 거의 이용만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 사실. 근데 그것도 저는 괜찮아요. 네, 뭐든 어떤 마음이든 다 상관이 없고 어차피 하실 분이잖아요. 그 와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은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나를 말고 다른 분에게 가입하셨으면 그분에게 뭔가 좀 더 끌리는 게 있었다는 거죠. 성격 차이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람이 성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같은 작업을 2번, 3번 하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할 생각으로 가다 보니 이 사람한테 한 번에 끝낼 생각으로 가는데, 저는 항상 그 사람이 최선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최선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 후회 없으면 되는데 이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짜리까지 보셨어요?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뭐 5만 원짜리를 보는데 뭐 어떻게 얘기할지, 이게 내가 3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고 7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부터도 나는 이제 가입을 사실상 하려고 하고 연락을 한 건데, 거꾸로 바보같이.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아닌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충에 면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그렇게 안 하기로 된 게, 그 이후에 그 회사 단체 보험이 이제 뭐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실비 때문에 보험금 누락이 여부가 있나, 저는 회사 단체 보험 그 담당자만 연락을, 근데 왔나요, 연락이 안 오고 오히려 여기 와갖고 제가 형 저기 뭐 혹시 뭐 문제 있냐 그래서 아니 너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를.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해갖고 그때 갑자기 얘가 연락 올 애가 아닌데 몇 개월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지금 그 보험 이후에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그때 이제 알았어요. 자기 상품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기존의 과거의 것도 최대한 신경을 써주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인 것들도 나름대로 인발부가 돼 있고 관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했던 시작부터도 또 있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편집하면 돼. 아무도 못 볼 거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내가 보험이라는 거는 앞으로 얘한테 그냥 되겠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은 저야 완전 감사하죠. 딱 가입만 하고 아무 사고 없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까봐 가입을 했지, 그런 일이 생기길 바라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 소탈 없이 이렇게 지내시면 좋긴 한데, 보통 이렇게 뭐 다치시거나 무슨 조금이라도 아픈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방금처럼 청구를 하게 되거나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일처리를 빨리빨리 도와드리거나 아니면은
혹시 뭐 못 받은 걸 찾아드린다거나 뭐 저한테 가입 안 하신 것까지 저는 좀 해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보험을 맡기면 되겠다라고 몇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더 이제 이거를 진짜 대충 하면 안 되겠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차후에 어차피 보험이라는 거는 그 나이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잖아요. 또 결국에는 재검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상품에 대해서 또 중간중간 또 궁금한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에 다들. 근데 보세요. 어르신들도 막 보죠. 근데 보험에 차든 대해서. 보험이든 네.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어르신들 가장 많이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가십이나 어떤 그냥 어떤 그 찌라시 같은 좀 그런 약간의 제가 보면은 B급 정보들.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귀에 솔깃한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 뭐 이렇게 하면은 공짜인데 왜 이거 나한테는 이렇게 안 되냐, 나 최신기종 바꾸고 싶다, 이런 이제 또 문구의 카톡을 복사해서 저한테 많이 주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없다라고. 그건 맞아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 그냥 다 제값을 내야 된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런 데 가서 가입하면 더 낸다고 돈을. 그리고 더 상품이 더 이상한 걸로 빠지고 돌아다니다가 누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해준다는데 상식적으로 과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된다고? 라고. 근데 방금 얘기 너무 잘하신 게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그 금액대에 몇 번 돌다 보면 비슷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집은 하자가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저는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하고 이럴 때 700에 10만 원인데 보증금 700에 월 10만 원인데 너무 싼데? 방이 3개래요. 너무 가보니까 지하 3층으로 내려가요. 지하 3층. 그러니까 보통 지하 반층 정도. 아니, 근데 지하 3층을 내려가면은 여기는 지금 감옥인데. 아니 사실 지상으로 가는데 3분 걸리고 막 그런데 이게 분명히 다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사람은 마음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좀 적게 내고 뭔가 큰 이득을 바라는데 똑같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게 사실은 상술인 거고 어떻게 보면 TV에 광고 중에 막 저것만 가입하면 다 될 거 같고. 아니 TV 상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싼데 나중에 비싸지는데 이 비싸지는 얘기는 다 빼먹는 거예요. 일단 이 스타트만 지금 당장에만 보면 너무 좋은데 그 뒷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 집은 곧 허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빼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고 또 설계사가 나에게 뭐 예를 들면 돈을 막 엄청 줘. 나를 이용해서 많이 남겼을 수도 있고 이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상품은 똑같지만 결국에는 이건 변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그 적용을 시켜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나 내가 이해가 100% 안 되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 나의 옆에서 내 입장을 대변해주고 내 입장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진솔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오버한다 할까봐 설계사를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은 직업으로 보진 않으니까 사실 이제 그게 좀 세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자부심은 보험사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저는 무조건 고객님 편이고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좋은 설계사라는 건 내가 이제 사건이 생기거나 재판이 일어나면은 변호사를 쓰잖아요. 얘가 일을 대충 하면 이걸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꼭 정말 잘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실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고객님이 꼭 이겼으면 좋겠고. 마음처럼 안 된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다 됐죠. 다 됐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그랬으면 난리 났을걸요. 근데 또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거를 도와준다라고 표현하고 서로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 도움을 줘도 다 도움을 잘 받았죠. 간혹 고객님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변호사라고 치면 이분이 강간을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을 일단 안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들통이 나서 그렇게 된 거를 나보고 왜 변호를 못했냐고 얘기하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거짓말한 경우가 있어요. 보험 좀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축소시켜서 저한테도 거짓말을 이제 하셨는데 뭐라고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분만만 믿고 도와주다가 보험사한테 아니 왜 돈을 안 주냐 우리 고객한테 그렇지. 했다가 첫 번째로는 고객님들 얘기를 무조건 믿습니다. 나중에 밝혀져도 왜 거짓말 하셨어요? 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거를 이렇게 못 받게 해줬냐고 하면 그때서야 이제 고객님이 거짓말을 하셨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 가입을 하기 전에 저랑 얘기를 한두 시간 하거든요. 그 전에 만나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몸 상태를 가졌는지 이거를 좀 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다
들통이 나고요. 숨겨서 가입을 시키는 분도 있어요. 괜찮다고.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때 책임 절대 안 집니다. 결국에는 책임져야 될 건 고객님들이기 때문에. 수혜자이기 때문에. 뭐 허위 딜러도 있고 뭐 나쁜 사람들은 어쨌든 잘 빠지면 그만이고요. 고객님들 스스로가 손해될 수 있으니까 있는 걸 다 얘기해버리는 게 본인한테 제일 좋아해요. 저는 또 만약에 아프다 그러잖아요. 가령 가입이 안 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괜히 나중에 돈만 내고 못 받을. 어차피 돈은 돈대로 내는데 네. 그 혜택을 못 받는 혜택을 어차피 그걸 받으려고 보니까 또 누락이 돼 있고. 당연하죠. 법적인 거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가령 이미 아픈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입할 때 말을 안 하고 숨기고 가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비 걸기가 딱 좋거든요. 네. 너 왜 이걸 얘기를 안 했냐. 너가 그걸 얘기했으면 우린 가입을 안 시켜줬을 텐데. 그리고 그런 조항들이 분명히 보험사가 있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큰 대기업은 사실 뭐 법무팀이 따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당당하면 뭐든지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암에 걸렸는데도 숨기시고 가입하시고. 그게 가능해요? 가입 가능하죠. 말을 안 하니까 저한테. 예. 아니 그리고 아직 뭐 청구한 것도 없고 뭐 기록에 남아 있는 거라고는 이제 그 병원에만 남아 있을 텐데 그걸까지 세세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6개월 뒤에 암에 걸렸다 이렇게 다른 병원 가서 뭐 이제 머리를 굴린 건데.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결국에 걸립니다. 예. 이 병원에서 암이라는 걸 진단을 받은 다음에 조용히 여기서 안 보는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다른 병원 가서 처음인 것처럼 검사를 하고 제가 암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신청을 해서 바로 돈이 나오겠지. 오산입니다. 조사 나갑니다. 돈 100만원, 200만원은 그냥 금방 나가요. 조사도 안 하고. 보험사에서도 사람 보내는 게 일이잖아요. 돈 쓰는 거. 가서 다 조사해봐라 이 사람. 네, 근데 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되는 돈은 조사하고 특히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1년 미만. 네, 뭐 1년, 2년 이런 분들은 좀 의심의 소지가 있으니까. 왜냐면 그냥 솔직히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가는 게 뭐 잘못된 행동은 아니잖아요. 확인차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가서 확인하는 동안 한 달이 걸렸어. 보험금은 3일 안에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이자를 줍니다. 한 달 동안 밀렸던.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그것도 다 감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2%, 시중금리대로. 시중금리대로 해가지고 내가 며칠 동안 보험금을 늦게 줬기 때문에 일할 계산해서 일할 계산해서 줍니다. 그런 것도 해서.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이게 보험이라는 게 이게 뭐 되게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중에 전 제일 좋았던 주제가 너무 이득만을 생각하면 딱 흔히 우리가 이제 눈탱이 맞는다 그러죠. 그런 걸 당하기가 쉽습니다. 돈은 작게 내면서 뭔가 많이 받는 저한테 하시면 그런 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딱 봐도 사기꾼 같잖아요. 말하는 게. 그치. 없어요. 저한테 사도 이 사람에게 사도 강남의 어떤 아파트 시세대로 삽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딱 그대로입니다. 그 상품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포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네.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지금은 5억 주고 사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6억 더 내게끔 몰래 만들어놔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가입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득 보는 구조고. 네, 그런 겁니다, 사실. 어려운 직업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모든 직업이 다 고충이 있고 그렇죠. 가입을 할 때부터 시작이 돼요. 맞아요. 뭐 허리가 아픈데 약간의 몇 번 안 다녀왔어요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마음도 이해가 가고. 왜냐면 나는 당장 가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기 때문에. 또 그때 되면 너무 가입을 하고 싶거든요. 그 전에는 하라고 해도 안 하시던 분들이. 그치.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 보험이라는 게 어떤 정보를 갑자기 보면 이게 나랑 매칭이 막 될 것 같거든. 당장 급한 것 같고. 근데 급해. 맞아. 축소시켜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번에 저도 보험할 때 심장보험 두 번째였죠. 그때 했을 때 사실 처음부터 얘기를 다는 못했어. 혹시 이런 거는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드리죠. 팀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나는 아직 괜찮은 거네. 그거는 법적 사항에 대해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부적합 여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가입을 했던 여부가 똑같아요. 그때도 이 정도 금액선을 나는 알아보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모르니까. 저는 이제 심장보험을 들었어요. 어떤 질병이 내가 언제 될 줄 모르니 그냥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만약에 5만 원짜리를 저는 들었는데 그때 그게 안 되면 그 이상도 괜찮으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뭐 그렇게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몇 개 더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사람 필요하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행인 게 팀장님이 언제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나는 할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저는 솔직히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명품을 좀 샀어. 그래서 이게 당장 좀 일단은 숨을 쉬고 그쵸. 조금 진짜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하면은 저도 감사하죠.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나마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물어본 거라고 봐요. 저도 솔직히 보험 지금까지 김영춘 팀장 아니고 물어보라 그러면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냥 온라인 때는 많긴 한데 또 또- 믿음이 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사실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데 재무 설계사가 보험 설계사랑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네,